가보면 오른손을 쓰면 나는 이렇게 올려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오른손을 쓰면 뺨 때리듯이 계속 가면 뺨을 때려요. 그럼 이건 볼을 높이 띄우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쓴다는 거 의지가 자체가. 아, 근데 웨지샷 띄울 때는 오른손을 말할 수 예, 이게 웨지샷 띄울 때는 이게 오른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뺨 때리듯이. 엄청 뜨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웨지샷을 할 때 오른손을 쓰게 돼서 이렇게 오른손이 뺨을 때리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높이 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을 쓴다. 무조건 떠요. 그래서 내 볼은 걷어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다시 한번. 내 볼은 왜 뜨느냐? 오른쪽을 쓰니까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뒷땅성도 나죠, 지금. 제가 웨지는 가까운 거리는 한 7, 80m 거리는 좀 잘 쳐요. 예. 이런 데서는 그런 거구나. 지금 말씀하시죠. 맞아요. 예. 나도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굳은 살이 딱딱 엄청나게 배겨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른손 비중이 높은 건데, 하여튼 이 특징을 보면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높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 이렇게 볼이 힘없이 뜬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같은 것이라도 왼손을 쓰게 되면 낮게 가요, 볼이.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회원님 같은 경우는 오른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볼이 살짝 걷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탑볼이 잘 나오고. 예.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오른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일어나죠. 들고 일어나죠. 예. 근데 이제 왼손을 쓰게 되면 낮게 가라앉게 되죠. 나도 모르게. 예. 나도 모르게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스윙 중에 몸이 올라가는 형태보다는 낮아지는 형태의 스윙이 좋기 때문에 왼손이 주도를 해주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죠. 예,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을 왼손 위주로 이렇게 한번 바꿔줘 보실게요. 이렇게. 왼손 위주로. 볼 이렇게 쳐보실게요. 한번. 다시 또 오른손 위주로 쳐주게 되면 로테이션 양이 많아져요. 이렇게. 이게 스매시를 거는 거죠.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즉 드라이브, 그러니까 탁구 칠 때 이렇게 스매시를 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른쪽을 쓴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 왼쪽을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컷샷을 치는 거죠. 그 탁구에서 보면 이런 컷샷을 치는 거죠. 백스핀으로. 이거를 왼쪽 파트를 쓰게 되면 반대로 공이 돌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을 쓰면 들고 일어나요. 이게. 아,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볼링을 치는데 오른손으로 치잖아요. 가다가 볼링공을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올라가죠. 이 볼링 모션은 이렇게 오른손만 쓰기 때문에 무조건 볼링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만약에 낮아지면 아마 바로 쓰러질걸요. 그래서 이 볼링공을 칠 때 내가 오른손만 100% 쓰기 때문에, 더구나 공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나는 쓰러져요. 그러니까 나는 볼링 스타일로 지금 치고 있는 거죠, 볼을. 아, 지금 제가. 예,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치기의 50%는 오른손을 쓰는 거에서 구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은 이 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왼손으로 친다 그러면 어떠세요? 앉게 돼요, 자꾸. 여러 가지 이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뭔가 오른쪽을 쓰기 때문에 이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오른쪽 비중이 너무 커서. 예, 그러면 이제 볼은 밀리게 되거나 아니면 이 배치기를 내가 감쇄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치게 돼요. 이 배치기 때문에 볼이 오른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순간 왼쪽으로 감아치게 돼 있어요. 확 당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 당기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구질이 다 나오는데, 이때 왜 자꾸 이제 골프의 격언 중에 왼손은 방향, 오른손은 파워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 왼손을 써야 방향이 일정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은 양쪽으로 다 퍼진다는 결론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왼쪽을 쓰시는 분들은 이 어느 한쪽으로만 가거든요, 볼이.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데 주로 오른쪽으로 갈 소지가 높죠. 예.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조금만 로테이션을 감아주면은 볼은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근데 오른쪽을 쏘시는 분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트러블 상황, 내가 어떤 레슨을 받을 때 어떤 한 가지만 고치면 개선이 되는데 오른쪽을 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너무 많이 방향성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레슨으로 고치기가 어렵고 고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치유책은 배치기의 원인은 왼쪽을 쓰게 되면 앉아서 치게 되기 때문에 배치기가 없어져요. 얼리 익스텐션이라는 게. 예.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백스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은 크로스오버가 생기죠? 그럼 이 크로스오버를 만회하려고 다시 또 배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치기라는 거는 오른쪽 파트, 그러니까 즉 트레일링 파트를 리딩 파트로 쓰는 형태의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런 현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나 하는 거냐면은 가능한 한 이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손목을.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 왼손 위주로 스윙이 될 수 있도록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단계로는 여기에서 이게 익혀지고 나면 다 그립을 다 이게 지지 말고 이렇게 올려만 놔요. 이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스윙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볼도 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 이렇게 아무것도 오른손은 그립을 잡고 있지 않지만은 볼을 지금 어느 정도는 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스윙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구만. 이 상태에서 볼을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순수하게 왼손으로만. 예. 그러면 정말 좋은 효과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예. 뭐 거리나 방향이 크게 뒤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자, 오른손으로 이걸 반대로 이렇게 잡고 친다 그러면 보실게요. 오른손으로만 잡고 칠게요. 이렇게. 반대급부적으로. 그립을 오른손만 쥐고 있어요. 이거는 어려워요. 이 자체가 오른손이 리딩을 하면 이 방향성이 이렇게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연습을 자, 이렇게 치는데 자, 얼마가 나가요? 160, 170 사이가 나와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장갑을 왜 끼고 있죠? 왼쪽이 리딩 핸즈이기 때문에 장갑을 왼쪽에 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 이제 이렇게 백스윙 했을 때 예. 이게 손이 이렇게 예. 넘어가나요? 이게? 넘어가면 또 배치기가 나와요. 저는 안 넘기고 백스윙 하다가 도중간에 내려치니까 이걸 좀 여기서 좀 타임을 주려면은 그러면 또 핑이 좀 되지 않나? 그럼 또 배치기가 나와요. 그래요? 자, 그거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리면 잠깐 뒤에 가보시면 토니 피나우나 이런 선수들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여기까지 올라가던 스윙에서 전 세계는 이미 요만큼만 들어서 요만큼만 치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네. 제가 드는 게 오버스윙을 크게 하려면 자, 오버스윙을 했죠. 이 타이밍을 맞추려면 배가 똑같이 또 배치기가 나오셔요. 그러면 또 탑볼 나오는 거고. 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배치기 할 타이밍을 안 주기 위해서 토니 피나우나 많은 선수들이 요까지만 들어서 볼을 친다고. 이렇게 요까지만. 이것도 안 올라가요, 이제는. 예. 자, 지금 보시면 요까지만 가는데도 160, 170 나오죠. 근데 굳이 여기까지 올릴 필요 있나요? 굳이 이 7번을 170씩 이상 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토니 피나우 같은 경우가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1년 전인가 그때부터 토니 피나우 선수를 앞으로 잘 지켜봐라. 상당히 주목받는 선수가 된다. 근데 주목받고 있잖아요, 벌써. 이 스윙이. 예. 제가 가장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요만큼만 들어서 토니 피나우는 탕 치고 끝나요, 이렇게. 근데 그 거리가 난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요만큼만 쳐요. 요만큼만 들어서 30m 어프로치 하듯이. 자, 160, 170 나오네요. 그럼 이거 이상 더 칠 필요 있나요? 이게 7번 아이언 가지고? 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굳이 내가 배치기나 여러 가지 미스샷의 위험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릴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왜? 왼쪽이 주도하는 스윙을 하는 한은, 자, 여기서 올라가는 건 뭘 한 거예요? 오른쪽이? 자, 기존에 우리가 골프 스윙 이론에서는 테이크어웨이, 코킹 하면서 오른 어깨 빼면서 백. 이게 있었어요. 백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현대 스윙에 오면 이거 없어요. 왜 없냐? 지금 이 공하고, 이 공도 사실은 그냥 이거 제일 싼 거예요. 이거 진짜 윌슨 이런 거고, 이것도 그냥 막체예요. 그런데 이런 그 하잘것없는 이런, 윌슨이 하잘것없진 않지만 이런 저가의 브랜드도 성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럼 허리를 돌리고 백을 여기까지 들고 여기서부터 이 왼쪽 다리가 이렇게 띄어질 때까지 도는 거는 누구 때까지냐면은 벤 호건하고 잭 니클라우스 그까지만이에요. 그 전에. 예, 그 전 얘기예요. 그 50년 전에, 40년 전의 스윙 형태를 지금까지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쳐야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그냥 이게 그야말로 나무였어요. 나무. 예, 나무. 그 다음에 이것도 합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철. 예, 이런 그 좋은 합금이 아니라. 그러던 시절에는 스윙 모션이 무조건 크게 해가지고 멀리 보내는 사람이 무조건 이제 우승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볼이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자, 제가 엄청 세게 쳤어요. 그래도 160, 170 사이. 그래도 160, 한 170 정도 가까이 가고 있네요. 그러면 차이 나요, 지금? 자, 제가 이만큼 들어서 친 거하고 요만큼 들어서 친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되죠? 요걸 선택해야죠. 요걸. 예, 요걸 톡. 건드려. 짧게 들여서 이렇게 톡 건드려도 170이 나가는데, 이렇게 들어서 왜 170을 보내요? 그거는, 예, 그렇죠. 그거는,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벤 호건하고 잭 니클라우스는 잠시 역사 속에 잠시 접어둬야 된단 말이죠. 지금은 토니 휘나우나 이런 선수들처럼 아주 최소한의 컴팩트한 스윙을 가지고 최소한의 스윙을 해서 최대한의 거리와 방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아직도 레슨 내용이 이거예요. 위로 들어라, 심지어 만세를 불러라, 정말 이게 시대적으로 안 맞는 스윙이란 말이죠. 왼쪽을 이렇게 돌면서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다운블로를 해야 눌리지 않느냐, 앞으로 가면서. 이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거보다 더 좋은 다운블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맞아야 뒤에 다운블로가 더 세진다는 거죠. 이렇게 디로프트 양이 커지잖아요. 내가 몸이 앞으로 가면 디로프트 양이 몸으로 디로프트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뒤에서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눌러치게 되죠. 이 각도가 조금 더 확실히 디로프트가 되잖아요. 이 핸드 포스트가 돼야 자,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서 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핸드 포스트가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돌아야지만이 핸드 포스트가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에러율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디로프트로 제가 이거를 쳐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도 디로프트로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예, 어택 앵글이. 좀 더 마이너스로 쳐볼까요, 한번? 자, 분명히 뒤에 놓고 때렸죠, 제가. 예. 자,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3도가 나왔어요. 거리는 165에서 조금 넘어가고요. 어떠세요? 디로프트라는 게 이렇게 몸이 돌아서 이렇게 왼쪽이 열려야 디로프트라고 이렇게 고정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때리는 게 디로프트가 강하게 이 다운블로 값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디보트도 더 파이고. 그러니까 디보트가 파이더라도 돈가스처럼 확 그 지면의 그라운딩에 영향을 받는 디보트가 아니라 얇게 쓸고 나가는 그런 베이컨과 같은 디보트를 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다운블로 방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인
아, 왼쪽이 어깨가 열려야 이게 눌려 맞지 않느냐. 이런 것만 자꾸 이렇게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볼은 오른쪽으로 밀릴 소지가 높은 거예요. 어택앵글은 물론 더 나왔네요. 예, 다시 한번 이제 쳐볼게요. 자, 왼쪽을 열면서 디보트를 하면 이런 실수가 나와요. 큰 실수가 나옵니다.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왼쪽이 열리면 그만큼 실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왼쪽을 열면서 충분히 디로프트를 때리면은 자, 거리상으로도 차이가 없어요. 어택앵글도 마이너스 3도로 거의 비슷하고. 어떠세요? 의외로 결과는 같잖아요. 똑같죠? 마이너스 3도에 자, 165 부분이 나왔고요. 어떠세요? 자, 뒤에서 들어오는 디로프트나 앞으로 열면서 하는 디보트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니라 알고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좀 더 뒤에서 때리는 디로프트가 좀 더 얇은 디보트를 내면서 조금 더 뭐랄까 지면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를 했는데 하나는 165 이하가 나왔고 하나는 165 훨씬 이상이 나왔고. 예.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디로프트로 때리는 것도 너무 왼쪽이 열려야 디로프트가 되겠다 이런 거를 버리시고 이렇게 뒤에서 때려도 얼마든지 이 디로프트가 형성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예. 이해 가셨죠? 예. 그럼 여기 뒤에서 한번 디로프트로 한번 때려 보실게요. 이렇게 뒤에서 여기 뒤에서 이렇게 요런 형식으로. 예. 자, 뒤에서 이렇게 들어갔죠. 디로프트가. 그러면 얇게 맞으면서 자, 어떠세요? 174. 예. 그러면 어떤 게 더 강력한 디보트예요? 디로프트예요. 같은 마이너스 3.5 정도 평균 나오죠. 자, 똑같은 디로프트의 값에 하나는 165가 나왔고 하나는 약 한 175 정도가 나왔어요. 어느 게 더 강한 거죠? 예, 뒤에서 때리는 디로프트가 훨씬 더 세단 얘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잔디밭에서도 보여줘, 트랙맨에서도 이렇게 다 값을 그대로 공개해가지고 다 설명을 드려. 그래도 또 댓글을 달아요. 아, 그런 게 어딨냐. 디로프트는 무조건 왼쪽이 열려야 이렇게 눌러치지. 또 그렇게 써요. 그런 분들 잠깐만 오셔서 1시간만 오셔서 한번 보세요. 그럼 생각이 바뀝니다. 그거는 안 하셔도 왼손을 쓰는 것 자체로 내려가면서 맞기 때문에 왼손만 써주셔도 이렇게 낮게 자 보시면 어택앵글이 점점 내려가죠. 이렇게 마이너스 5.4도 이렇게까지 떨군단 말이에요. 프로들은 이 왼쪽을 쓰는 방법이 왼쪽을 쓰면 내려가다 맞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친다 한들 어택앵글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 이 왼쪽 파트를 쓰게 되면 자 마이너스 6.2도로 프로들이 흔히 치고 있는 이 바람 부는 날 치는 이 낮게 때리는 이게 나오거든요. 자 다시 보시면은 이 프로들이 바람 부는 날 이렇게 그냥 거의 막 바닥에 기어갈 정도로 때려요. 이렇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 7.8도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바람 부는 날 막 거의 막 땅에 막 달락말락 하면서 갈 정도로 낮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왼손이 탄도 조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방향, 탄도 두 개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예, 저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근데 이제 회원님께서는 이거를 예, 이렇게 때리는 거, 저는 이렇게 때리는 거, 이렇게